바구니를 내밀었다. 자,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오늘 국민일보와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징계위가 바구니를 돌려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징계위의 입장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휴대전화 수거를 시도했다. 그러자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라 하면 송병식, 이서궁, 이원규 변호인입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이 반발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혹시 우리가 녹음할까봐 그러는 거냐? 라고 반발합니다. 그러자 징계위 측은 징계위 내용이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라면서 재차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음 버튼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 증언 중에 휴대전화에 우리가 손 안 대면 되지 않느냐. 치사한 짓은 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한 분은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 휴대전화 결국 3대 올려둔 채 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보면서 심의가 진행됐다라는 내용인데, 이재명 기자, 아니 당최 이건 무슨 장면입니까?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자, 내지 않으려는 자, 이 사실입니까 일단? 결국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그런데 굉장히 그 징계위원과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간의 굉장한 신경전이 시작부터 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1차 징계 심의 당시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요구했던 게 바로 전체 녹음입니다. 전체 모든 회의 과정을, 모든 심의 과정을 녹음하자.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자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정한중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죠. 대신에 녹취를 하자. 그러니까 사실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걸 받아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자라고 절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제 회의가 시작됐을 때 혹시도 녹음할지 모르니 휴대전화를 다 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변호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사한 짓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단 압수를까지는 않았지만 모두 이제 꺼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기서 나온 증언 하나하나가, 그리고 위원회의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법원에서 법정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양측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이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징계위가 얘기하는 것과 윤 총장 측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징계위 측에서는 실시간으로 징계 내용이 사전으로 밖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휴대전화를 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포인트인 거고, 윤 총장 측에서 반발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녹음할까봐 혹시 겁나서 그러는 거냐 라고 반박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얘기죠. 실시간 유출이라는 게 결국은 녹음이나 전화기를 켜놓고 유출을 하는 건데요.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바닥까지 갔구나. 우리가 상대를 믿지 못할 때 저러지 않습니까? 못 믿을 때. 예. 근데 어제 그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도 저렇게 핸드폰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안에서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새어나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어제 징계위의 분위기는 정말 신뢰가 바닥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증인들은 과연 본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징계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주장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증인들 낸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속전속결 징계위, 류혁, 손준성, 박영진, 이정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증인 4명이 출석해서 증거 기록을 700에서 800쪽 준비했다고 합니다. 류혁, 손준성, 박영진, 이정화 이 증인은 이 징계위의 징계 사유가 타당치 않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그 기록만 700, 800쪽이다. 그런데 징계위가 추가 기록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 증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은 간결한 답변을 요구했고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라고 어제 징계위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한 증인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징계위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 증인신문 빨리 진행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거 개인 느낌입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 기록에는 꼭 봐야 할 새로운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 없는데도 징계위원들은 이 기록을 유심히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준비한 징계위의 세 번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증인들이 제시한 기록,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이정화 검사가 세 번째 장면의 주인공입니다. 이정화의 작심 출석, 보고서 3종 다 꺼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정화 검사는 어제 징계위에 참석을 해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담당했던 검사잖아요. 이거는 죄가 성립이 어렵다라는 검토 결과 보고서도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이정화 검사는 당초에 이게 삭제됐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 주장을 근거할 자료 3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다 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건 작심이죠. 1차 보고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 2차 보고서,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은 성립될 소지가 있다. 3차 보고서 최종본,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라는 내용조차 삭제가 된 버전, 이 3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이정화 검사가 근거 자료로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정화 검사가 들고 온 3가지 보고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정화 검사의 주장대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검사들의 검토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누락이 된 게 맞다라는 얘기인데 법무부는 그간 누락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사찰 문건이 있었다고 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지 그 보고서에 당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징계하는 데 있어도 내가 주요하게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위원회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재판하고 비슷한 과정이지만 재판하고 징계위원회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은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낸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가지고 논박을 한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결과를 내는 것이지만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건 대체로 보면 근본부터가 달라요. 사실은. 거의 보면 징계의 수위가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것이냐를 물론 징계할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징계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든 증거를 재판적인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한중 위원장의 의중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재판하듯이 몇 가지 1차 기일 잡고 2차 기일 잡고 증거에 대한 탄핵 근거를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판단, 정한중 위원장의 판단이 과연 그 실체적 의미를 가지느냐. 그야말로 그리고 그 이전에 냈던 증거 자체가 말하자면 수용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 징계위 자체는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열리지 않는다. 즉 징계위가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각오를 하고 통상 열리는 것이다. 라는 개인적 견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께 묻겠는데 어제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 즉 윤 총장 측에게 징계를 묻기 위해서 한 가지 문건을 추장과는 이것은 판사를 사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징계위도 이 의혹에 대해서 징계할 만하다라고 어제 최종 판단을 했는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정화 검사는 3가지 보고서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보도가 맞다면 1차 보고서, 즉 그 문건을 직접 검토한 검사들은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급기야 2차 보고서에까지도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징계를 물을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3차에서 이게 지금 삭제가 됐다는 건데도 징계위에서는 됐고 이건 징계 사유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위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하고 없으면 무혐의 결정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윤 총장 어제 징계를 갖다가 하나, 오늘 새벽에 하나, 아니면 뭐 내일 하나, 달라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서둘렀을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은 6가지 혐의 중에 4가지가 인정이 됐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거는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를 불법 사찰에 대한 그런 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 사찰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판사 뒤를 캐거나 뭐 어떤 사람의 그 뒤를 사찰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가 뭐냐면은 그게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주임검사는 본인이 스스로 박은정 그 담당관이 내가 주임검사다라고 했으니까 뭐 박은정 검사라고 쳐도 사실 이정화 검사는 적어도 담당 검사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자기가 맡은 것들을 검사적인 시각에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한 어떤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기 의견을 갖다 밝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정화 검사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징계위원이든지 아니면 그 소추했던 그 박은정 그 검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밝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날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꼼꼼히 그걸 갖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갖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징계위가 날밤을 새긴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발표했습니다.